네, 코스피 지수가 3년 반 만에 3,000피를 돌파를 했습니다. 현 시각에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3,012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장입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마감 함께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단기 상승에 따라서 시장이 살짝 쉬었습니다. 한 주 후 오늘 금요일은 3,000선을 돌파했어요. 금요일마다 한 3주 연속 안 좋았죠. 네. 그런데 항상 그러리라는 법은 없고 금요일 상승을 할 때 우리가 주말이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주말을 좀 편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어제도 좀 팔았고 최근에 좀 매도를 반복하는 모습이 있다가 오늘 오전까지 약 700억에서 1,000억 정도 팔다가 조금 전부터 갑자기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1,800억 정도 지금 현재 매수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 지금 870억 정도 현재 매수입니다. 그 선물 같은 경우가 현재 3,800억 매수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도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조금 좋다라고 보는 것 같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들 보시면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에서 중대형주 단을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 LG, 엔솔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가 그랬다 치더라도 오늘 2차 전지단이 매수가 셉니다. 지금 즉 그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 단에 있는 2차 전지단이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 간만에 매우 웃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3,000피를 돌파를 한 우리 시장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로 스탠스를 돌렸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땠습니까, 부장님? 이번 주는 사실 금액만으로 봤을 땐 좋진 않았습니다. 잠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까지 4월 이후에 조 단위로 매수를 했는데 이번 주는 4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매수한 거 치고는 또 얼마 매도 안 한 거고요.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의 40조 매도를 했으니까 그중에 매수 4조, 5조 했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었죠. 막상 기관 투자가는 1,000억 정도 매도, 좀 약간 빠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는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조금 놀란 표현이 뭐냐면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을 때 개인이 샀다? 이런 적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코스닥 좀 보여주시면은요. 외국인은 99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가 500억 매수, 개인 투자자 800억 매수. 잠깐 써드린 거 바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어제까지는요. 오늘 지금 3,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어제까지 4거래일 동안은 2,998 화요일 날 그리고 어제 2,995 이런 식으로 언제 라운드 넘버를 넘기기 전에 한 번씩은 누르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 직전까지 저항대에 있다가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막상 보시면 이번 주에 막상 우리 국장이 달라졌는데 작년까지 국장이었으면 제 개인적으로 봐서 죄송한 얘기는 150포인트는 빠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이벤트 2개 있었죠. BOJ라든지 FOMC가 있었었고 중동 이벤트, 중동 전쟁도 여전히 물론 좋게 볼 땐 좋게 볼 수 있지만 아직도 격화되고 있는 양상은 맞긴 맞죠. 그런데 어제는 심지어 그 핵시설 타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저점으로 지수가 또 올랐다는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그에 대한 기저에는 투자자 예탁금이 좀 깔려 있을 텐데 63조에서 65조 정도의 예탁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억을 해보십시오. 올해 초에 50조 초반대 많이 봤죠. 55조, 57조였는데 그 평균 대비 10조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자금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코스닥은 7조대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피 거래대금 13조, 17조대. 그러니까 양시장 합쳐서 2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거래대금 유지 중. 그리고 미국, 일본 금리 동결했다고 말씀 좀 드렸고요. 이게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약간 나이브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게 뭐냐면 해외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오르고 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건 글로벌 주도주라 봅니다. 우리가 재작년 봤을 때 우리가 글로벌 주도주는 미국이었죠. 그런데 우리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에 대한 기저는 수십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경에 대한 기대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법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주식 측면에서 자금이 돌아오고 있다는 측면이 일단 가장 강하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국장이 달라졌다. 우리 시장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시점이고요. 이번 주 어떤 종목들을 좀 샀는지도 체크를 해볼까요? 종목이 재밌습니다.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좀 일단 어제까지 팔았는데 순매수 종목이 지금 보이시죠? LG CNS예요. 오랜만이 아니고 처음이죠. 신규 그러네요. 상장 제일 많이 중이니까는. 샀네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1,000억대 이상 매수 들어왔다는 조금 고무적입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것을 좀 제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것이 거품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것이 진짜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또 말씀을 드리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에서는 항상 노이즈가 끼게 마련이고요. 그 노이즈를 극복하고 그 안에서 매매플레이 이루어진 분들이 막상 저점에 잘 잡아왔다는 점은 물론 이 종목이 더 간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오션 900억 매수, SK 하이닉스 700억, 두산 600억, KB금융 어떻게 보시면은 종목 자체가 다 다른 업종에 속해 있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은 네이버를 많이 샀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는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코스피, 코스닥 웬만한 종목들의 통념, 관념을 깼었던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18%, 20%대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네. 카카오가 이틀 연속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라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원래 안 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보여주면 좋은 겁니다. 그걸 항상 우리가 그 끝에 마지막에 한두 달 있다가 드디어 가나 봐.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도 AI 품풍에 따라서 제 밸류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 아닐까 싶고요. 삼성전자, 삼성 SDS,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 6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지만 삼성 SDS는 제가 지지난주까지는 저한테 매매하지 않는 주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변동성도 적고 실적은 좋지만 안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아까 LG CNS가 같이 움직였죠. STO 나오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또 작년에는 우리가 AI 처음 태어나서 HBM 바뀌었고 그전에는 기억나십니까 앵커님? 메타버스가 세상을 바꾸겠다 그렇죠. 그랬고 네. 지금 시장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지금 종목별로 갑자기 20%, 15%씩 이렇게 그 큰 10조, 20조 단위에 있는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일단 이번 주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 투자자 보시면은 조금은 종목들은 좋아 보이는데 좋은데 안 움직인 것들 아닙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움직이긴 했지만 위에서 정체 중이긴 하고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HMM, 삼성바이오로직스 막상 보면은 외인 기관이 들어온 종목들보다 변동성이 적은데 예전에 좋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코스닥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코스닥도 재밌습니다. 보이시죠? ABL, 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D&D, 파마텍, 휴질 다 바이오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바이오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막상 시장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3,000포인트를 찍었다 치겠습니다. 지금 뭐 종가까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3,00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코스피 보인다면 그 다음 차례는 성장률단에서 움직일 때 코스닥이 안 갔어. 코스닥이 키 맞추기 하는 것도 아니란 보장이 없거든요. 어제까지 업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안 움직이니까 손이 안 나간 거죠. 그런데 오늘 아마도 이렇게 왜 그 다음 주에 봤을 때는 이미 2차전에 들어가 있을 텐데 아마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패시브성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니까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버리면 2차전에 지금 수급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오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 파마 리서치, 리노공업, HP, SP, 이오테크닉, 실리콘 투순인데 이 5종목 전부 다 실적 관련 섹터입니다. 그렇죠. 기관 투자가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을 들어오더라도 그냥 나이브하게 바이오를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실적 관련 있는 거를 찍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 보시면 파마 리서치 공통이고 HLB, 우리기술투자, 헥토파이낸셜, 삼천전자 네. 다소 파마 리서치를 빼놓고는 테마스럽습니다. 다소. 개별 종목이 어쩌다는 말씀 좀 그런데 일단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 분들과 기관 외국인을 투자 세 색깔이 매우 다른 이번 주였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수급 동향을 체크해 봤습니다. 일정도 다음 주 일정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번 주는 FOMC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일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됐었잖아요. 네. 다음 주는 어떻습니까?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잘 지나갔죠. 네. 근데 다음 주는 조금 하루만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일정 보시면 말씀드리면 어젯밤에 미국장이 쉬었죠. 그리고 FOMC 이후에 미국장이 쉬었다가 오늘 밤에 하루 만에 처음 열리는 장입니다. 그런데 또 막상 미국도 만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쉬었다가 FOMC 이후에 첫 들어오는 만기를 외국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가 일종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23일 날 월요일부터는 SM 글로벌 PMI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보다는요. 25일 날이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있는데 우리로 치면 26일 날 새벽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애프터마켓에서 발표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일 내구재 주문까지 있고요. 27일 PCE가 있습니다. 오늘은 빨리 넘어갈게요. 전략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후와 함께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디램 가격 막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5일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점 일정 체크해 주셨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오늘 전략을 좀 많이 써왔습니다. 네네. 이게 좀 전략이 시장이 올라가면서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상단과 하단이 제한적이다. 3,100, 3,200, 3,300 사실 모릅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가 쉬더라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단부 봤을 때 2,950이든 2,900이든 빠지면 이런 지점에서 올라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패턴이 뭐냐면은 오전 거래대금 상위 중대형주 중에서 당일 주도주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 어제 그제 네이버 카카오요. 원래 아침에 9시 한 10분 20분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대금을 켜보면은 항상 삼성전자라든지 지난주까지 패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네이버가 바뀌고 있고 카카오가 바뀌고 있고 계속 바뀌고 오늘은 아침에 카카오뱅크였습니다. 아침 9시 네. 초반 때는. 뭡니까? 이슈가 있는 것을 강하게 붙어가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침에 여태까지 잘 보지 않았는데 한 번씩은 봐보셔요. 9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제가 상단도 살짝 막혀있는 것 같아 말씀드린 이유도 주요 종목들, 조선주든 방산주든 올라가면 살짝 다음날 쉬어요. 양봉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음봉에서 쫓아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고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쉴 때 매수를 했을 때 그 다음번에 올라가는 폭이 내가 조금 더 버티기 쉽다, 버틸 수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지금 실적 모멘텀, 네. 스터디한 논리, 좀 제가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한 거를 기다리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는 왜 공부한 걸 왜 못 기다렸습니까? 요거 팔고 딴 데 갔으니까는요. 그런데 지금은 요거 팔고가 아니고 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란 핵시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타격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오후에. 그런데 지수는 안 빠지고 뭐가 올랐습니까? 방산주만 올랐어요. 즉 악재는 악재같이 해석을 하지 않고 호재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답답하죠. 태양광도 답답하고요. 모두 답답하고 개별주 답답합니다. 어제가 2차 전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근데 오늘 쏴요. 네. 물론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수급 빈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는 제가 마지막 저기 세 번째 보이시죠? 주요 섹터의 건전한 순환매라고 썼는데 지난주까지는 뭐라고 써놨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도 섹터라고 써놨습니다. 주도 섹터 6, 7개에서 돌다가 어제 오늘부터 주요? 밑에 것들도 편하게 네. 바뀌어요. 주요 IT일 수도 있고 반도체일 수도 있고 2차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아래에서 어디가 대안이 있더라도 그날 강한 것들이 붙으면은 해볼만 합니다. 가운데가 중요하죠. 과거 종목에 대한 편견을 슬슬 버릴 때가 됐습니다. 원래 얘는 안 움직이는 주식, 원래 내 종목은 이런 주식,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소형주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죠. 3년 동안 빠진 주식 많이 있는데 어제 시장 보시면 저는 코로나 시장 딱 초기 때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켓인사이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